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불모진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총선이 4월이니까 꽤 빠른 시간에,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전략 공천이 나온 겁니까? 근데 이제 현 여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동진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결국 영남의 교두보를 확보를 하겠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 여권의 오랜 수건이거든요. 근데 영남에 TK와 PK가 있는데 PK는 뭐 이미 사실 뭐 지방자 광역장치장체장 3살이 다 지금 현 여권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도 한 5명 정도의 당선자를 냈었죠. 그러니까 PK는 더 이상 현 여권의 불모지가 아닌데 여전히 TK는 사실은 불모지적 성격이 좀 있죠. 물론 뭐 홍일학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여권 입장에서는 전국 정당화라는 어떤 대명절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TK에 다시 한번 승정보를 TK에서 올리고 싶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전략 공천이 필요할 건데 그 대부분 전략 공천을 할 때 여권에서 하는 방문석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출신의 고위 관료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남 출신 중에서 현 정권의 어떤 공이 있는 관료 출신을 생각을 해보면 김수현 정책실장이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전반적으로 관리했던 김수현 실장 얘기가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내밀어 보면 허만석 부장, 이게 이해찬 대표가 직접 문 대통령이 강력 요청했다. 좀 더 사실관계 파악해봤으면 그만큼 좀 절실하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TK 부분이 이제 TK 부분에서 만약에 교두보를 확보를 하고 뭐 의원들을 좀 많이 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압승을 하게 되는, 총선에 압승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반문재인 정서가 아무래도 TK 쪽에서 강하다 보니 이쪽을 갖다가 만약에 그런 정서를 누구리뜰 수만 있다면 그것도 총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정책실장은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상당히 이제 정책실장이라는 경제사령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재인 정부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징하는 그런 차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가 그러면 본인 주도로 총선을 갖다가 한번 지휘를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 얘기했다. 이런 것은 또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중립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또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근데 본인은 허만석 부장 결정을 했답니까? 그것은 아직 지금 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직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모르는. 여권에서 나온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청와대에 어떤 메시를 전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저희 아마 이 소식 내일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당 말고도 야당도 총선 준비를 이제 조금씩은 시작을 해야 할 텐데요. 특히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부분 관련해서 민심을 얻을 만한 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TK를 찾은 황교안 대표의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잘 맺어진 이 복숭아들 또 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일수록 귀한 복숭아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복숭아 많이 사드세요. 네? 제가 사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근데 너무 잘 됐다. 일단 뭐 화면에서는 그리 나빠 보이진 않았지만 박지훈 변호사님. 네. 자유한국당에게 특히 황교안 대표에게 엄청난 쓴소리들이 오고 왔다면서요. 그렇죠. TK에 가면 그래도 좋은 소리를 많이 좀 들어야 되는데 또 들으려고 갔던 부분인데 가서 했던 부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봄이라고 해도 안 찍어준다. 오산이다. 그리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전혀 없다. 결국은 좀 희망을 좀 주고 또 자신들 입장에서도 지지율을 좀 받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큰 어떤
어떤 좋은 그거보다는 그냥 쓴소리를 더 많이 들은 것 같고요. 결국 한교안 대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상당히 지지율도 높았었는데 뚜렷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보여주니까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은 이낙연 총리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제 이 지지율이 조금 부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뭔가 못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래서 자유한국당 요즘 돈이 많이 없나 봅니다. 특별 당비까지 걷고 있다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경제적으로 좀 사실 쪼들린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 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 탄핵 이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이 정치 자금을 모집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당비, 후원금이 있어요. 근데 국고보조금은 의원수에 연동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사실 2010년 총선에서 결과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고보조금 확 줄었습니다. 줄었고 당비는 왜 줄었냐? 원래 이제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투표권을 가지는 당원의 최소 당비는 2,000원이었는데 탄핵 사태 이후에 당원들이 막 떠나니까 당시 이제 당 사무처랑 지도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저 당비 깎아드릴게요.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당비를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당비 수입도 반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후원금. 자유한국당의 지난 총선과 탄핵과 대선 거치면서 사실 지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후원금 당연히 안 그치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 자금이 당의 돈 자체가 좀 부족한데 그런데 올 상반기에 사실 이 장외투쟁하고 하면서 돈을 굉장히 지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살림은 바닥에 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의원들한테 특별당비 형태로 좀 돈을 내라. 그래서 기금을 완전 이렇게 한 거죠. 의원들한테. 그런데 의원들이 특별당비 낼 때는 언제냐면 대부분 총선 때. 총선 때 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때는 이제 돈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특별당비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총선, 대선, 지방선거, 요 3대 선거가 아닌데 지금 특별당비를 이례적이다. 걷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 이처럼 야권 내부가 좀 녹록치 않아서일까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하정대 국장. 예. 한국과로 돌아와서 서울, 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군 대구인데 서울에 출마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러브콜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만약에, 한국당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대구에서 출마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출마하면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나경원 대표하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하고는요, 사실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사실 자유한국당 내부에 만약에 극우 보수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수가 있다. 그러면 합리적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념적 성향이 비슷하다. 그렇죠. 예, 거기에 바로 이제 뭐 황교안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안철수 좀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에서 거기까지 갔지만은 예. 거의 생각이 비슷한 중도 세력,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펙트럼에서 갖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대선 유력 후보인데 유일하게 혼자만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별로 그렇게 인기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고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경쟁자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많이 들여와야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대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나경원 대표는 지금 보고 그거를 바로 유승민 의원한테 의원에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이 유승민 의원에게 보낸 러브콜, 당사자들의 오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각각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생각입니다. 뭐 특별한 지금 뭐 시기적 배경이거나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뭐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허만석 부장,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면 사실 뭐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할 조차 없었는데 애초에 그럼 이 말을 한 의도는 뭘까요? 예, 의도는 이제 보수 연대 이것을 아마 염두에 두는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유의할 부분은 뭐냐면 한국당으로 돌아와서 서울 출마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한국당으로 돌아오지 않고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서울에 출마했을 경우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마 그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는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 해서 유승민 의원과의 연대를 추구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 연대가 없이는 수도권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그 옛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한국당 그쪽에 후보를 내지 않고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의 보수 연대를 하면서 수도권에서 보수가 어느 정도 개혁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선거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의 어떤 보수 진영의 표를 갖다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그 KT 그 아들 취해용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한 것은 너무나 큰 실수였고, 대표 자리는 이런 식으로 가끔씩 이렇게 실수도 하면서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고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황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동아에서 황교안 대표 교체설 솔솔이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예. 그것이 포탈에서 조회수가 70만 회가 넘었고요. 예. 여당 지지 성향의 그 네티즌들은 황 대표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또 뒷얘기들이 있었군요. 자,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불난 바른미래당에 부채질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바른미래당 지도부 오늘 발칵 뒤집혔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죠. 박상민 의원 내지 유승민 의원 계열과 나경원 원내대표 내지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손학규 퇴진을 얘기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나경원 대표께서 바른미래당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스토커 노릇을 계속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을 낼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변호사, 오히려 손학규 대표는 좀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드는 표정을 짓는데 발끈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지금 문병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격하게 이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뭐 대표니까 아무래도 좀 톤을 좀 낮춘 측면이 있겠죠, 손학규 대표는. 예. 그런데 글쎄요, 바른미래당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한마디 이제 부들부들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속내는 그냥 복잡할 겁니다. 왜냐면 저게 언젠가는 내년 총선 전에는 한 번은 터질 얘기거든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바른미래당이 거대 정당 아닙니다. 제3당이에요. 예. 원내교섭단체긴 하지만. 그런데 그 3당 안에 계파가 3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당의 연합체죠. 계파라기보다는 그 안에 작은 정당 3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호남 중진계 있죠. 안철수계 있죠. 거기다가 바른정당계가 있습니다. 그 3계파들이 다 색깔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과연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념적 결사체라고 보면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언제까지 한 덩어리로 내년 총선을 앞까지 순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언젠가는 한 번쯤은 겪어야 될 문제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 있었던 여러 움직임에 대해서 제1호 공천과 나경원 원내대표 러브콜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뉴스탑10이 선정한 8위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봅니다.